교차 감각적 지각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커이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센서리인데 약간은 번외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윤주쌤이 월간 커피 2호로 센서리 스페셜 에디션에서 기고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센서리가 중요해지면서 또 센서리와 관련된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관련돼서 한번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오늘은 다양한 센서리 공부가 있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센서리 중에 잔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잔부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중요한 요소, 즉 오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저희가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 오감이 어떤 게 있죠? 5가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후각 얘기했나? 네,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시각, 청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보통 이제 단순히 코나 혀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오감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 블루베리를 먹은 기억 나시나요? 아니요, 전혀 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제 누구는 블루베리를 처음 먹은 기억이 요거트일 수도 있고, 누구는 아이스크림일 수 있고, 누구는 그냥 생과일 수 있고, 누구는 냉동 블루베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냉동 블루베리나 그냥 블루베리를 드시긴 하는데, 그 블루베리를 먹고 기억에 저장하는 과정도 역시 오감을 사용을 하는데요. 블루베리를 처음 먹을 때 일단 눈으로 보죠. 네. 그럼 시각이죠. 눈으로 볼 때 남색과 좀 보라색, 베리 계열의 색깔이 느껴지면서 처음 냄새를 맡았을 때 코에서는 그렇게 향이 세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입에 넣었을 때 톡 터지면서 아삭한 식감이 있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먹던 베리류의 느낌이 떠오르고 좀 상큼하고 좀 과즙도 느껴지다가 약간 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죠. 넘어갈 때 좀 주시하게 즙이 나오면서 넘어가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랑 그다음에 촉각이랑 후각, 미각, 그리고 청각, 소리까지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우리 처음에 뇌에는 블루베리를 이런 느낌이 들면 블루베리구나 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단순히 미각으로만 블루베리를 인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뇌에 종합적으로 저장을 한 게 블루베리이고, 우리가 커피에서 블루베리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네. 그것은 정말 커피에 블루베리가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의 그 기억과 비슷한 경험을 커피에서 하게 되면 블루베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플레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커피에서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 나면 이 커피는 블루베리 플레이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요. 유식하게 플레이버라고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에서 플레이버 표현이 많은 이유도, 커피는 미각과 촉각과 후각을 다 사용하지만 그 중에 후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플레이버도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향미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향미가 향과 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 그다음에 맛, 그리고 촉각까지 이 종합적인 감각, 총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블루베리 같은 커피를 만나면 내가 단순히 혀로 모든 블루베리 맛을 기억했어, 난 느껴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감각, 오감을 사용해서 블루베리 같았던 그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느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생각보다 많은 일이 그 짧은 순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레이버라는 개념 다음으로 또 중요한 센서리 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 감각적 지각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영어로 하면 크로스 모달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감각이 교차하는 지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각이 다른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현상인데요. 커피에서 단맛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원래 원두 커피에는 탄수화물, 즉 우리가 유의미하게 달달하고 느끼는 단당류가 한 1% 미만대로 아주 적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커피가 달달하고 느끼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약간 향에서 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역시 부장님은 이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커피를 마셨을 때 커피에서 처음 느껴지는 향이 내가 평소에 달다고 느꼈던 과일 향이 났다. 그리고 마셨을 때 후비강에서 느껴지는 좀 달콤한 디저트 같은 향이나 초콜릿 같은 향이 느껴지고, 동시에 마우스필의 느낌이 좀 시러피하다. 평소에 내가 달다고 느꼈던 액체류의 느낌과 비슷하게 흘러갈 때 우리 미각으로는 단맛이 진짜 없어도 후각과 촉각과 그 다음에 플레이버 후각,
그러니까 두 가지 후각과 한 가지의 촉각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정말로 이 커피에 단 맛이 있다라고 미각을 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교차 감각적 지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저희가 맛봤을 때 복합적으로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이 교차 감각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예를 들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두를 살 때 원두 봉투가 스타일이 많잖아요, 요즘. 네. 근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커피라고 적혀 있고 크라프트지에 꾸깃꾸깃하게 있는 원두랑 네. 그다음 봉투가 아주 깔끔하고 글자도 되게 많고 원산지나 뭐 고도나 농장주가 적혀 있고 색깔도 화려하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름까지 적혀 있고 로스터리라는 이름도 적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원두를 사시겠어요? 그래도 뭔가 정보가 많은 걸 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까놓고 보니까 둘 다 게이샤, 어시드, 품질 좋은 게 들어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 맛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나한테 들어오는 다른 외부적 요인까지 다 합쳐져서 즉 심리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까지 합쳐져서 교차 감각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커피에서 이 교차 감각적 지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예가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 내가 바로 내일이나 오늘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잔이어서 오늘은 잔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잔의 요소는 일단 입구의 넓이입니다. 저 여기 두 잔의 커피 잔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 잔은 커피 잔의 입구가 입술 닿는 부분이겠죠. 거기가 굉장히 좁고 여긴 넓죠. 이 둘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장님은 혹시 이렇게 비교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신 적은 없는데 나름의 생각을 갖고 마셨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통은 입구가 좀 좁은 잔을 먹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로 이렇게 입구가 다 모여지기도 하고 코가 거의 다 담겨지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지 않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향이 많은 커피, 개성이 강한 커피에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넓은 잔의 커피는 입구가 넓다고 해서 향이 별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은은한 향미로 변합니다. 그래서 향이 좀 넓게 퍼지면서 좀 부드럽고 은은한 향미로 변하고 조금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얘보다는 향의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림의 두께입니다. 림은 우리 입술이 닿는 컵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아주 얇은 림, 하나는 두꺼운 림. 둘 다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둘을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얇은 림은 비교적 좀 고급스럽고 섬세한 느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산미가 좀 있다 그러면 원래 산미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화사한 향이 있는 커피들은 오히려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디감이 라이트한 커피가 있다면 그것 또한 얘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오감을 다 같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커피의 향미가 바디감과 매칭이 잘 될수록 밸런스가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컵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꺼운 잔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많이 보던 에스프레소 잔이죠. 네.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를 파는 그런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가시면 보통은 이런 잔이 나옵니다. 장점을 좀 얘기해드리면 두껍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림에 닿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부드럽다, 도톰하다, 스무스하다, 편하다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커피를 먹으면 좀 진한 커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럽다는 감촉 때문에 향미의 쓴맛이 많아도 거기 감소가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묵직한 커피, 고소하거나 조금 씁쓸하고 좀 묵직하고 어두운 커피가 들어있다고 해도 이 컵이 비교적 얘보다 좀 무겁기도 하고 두껍기도 해서 그런 묵직한 바디감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안 좋은 맛이 있더라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에스프레소 잔이 여기 많이 담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고소하고 약간 단 뉘앙스의 약간 무난한 느낌의 에스프레소는 두꺼운 림이 좋고 네. 약간 스페셜티 약간 아니면 하이엔드급은 약간 이런 얇은 림이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꼭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좀 산미가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내가 산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늘은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좀 연하게 부드럽게 먹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이 잔에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요소는 컵의 색깔인데요. 커피를 처음 주문을 하고 받아서 마실 때 처음으로 보는 게 아마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
먹을 때 그 시각도 맛에 영향을 주는 교차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표현으로는 맛의 착시라고 하기도 해요. 똑같은 커피지만 다른 색상의 컵에 담겨 있으면 첫 인상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맛도 약간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컵들은 종이컵인데요. 다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종이컵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깔만 다릅니다. 어린이집에서 쓰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색깔마다 무조건 이런 맛이 있다 저런 맛이 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이유가 요즘은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또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컵의 모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과일 중에는 레몬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보통 레몬 그러면 시다라는 그런 연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밝은 색상을 보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커피의 시트러스한 느낌이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느끼면 되고요. 기대감도 조금 커피가 상큼하겠다, 화사하겠다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처럼 산미에 좀 더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더 플레이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핑크와 빨간 색깔이 있죠. 보통 우리 부장님께서도 과일을 먹을 때 붉은 계통의 과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은 딱 떠오르진 않아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박을 먹을 때 딱 반 잘랐는데 파란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을 볼 때보다 식욕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감퇴하는 느낌이 있죠. 네. 상상을 해보셔도 좀 느낌이 오시죠. 네. 토마토도 잘 익은 토마토는 빨간색이죠. 근데 파란색 토마토를 보거나 덜 익은 약간 푸르스름한 토마토를 보면 조금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붉은 색상은 보통 저의 식욕과 관련이 있고 보통 우리가 잘 익은 과일이나 음식을 보면 붉은색이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익숙하다, 달다, 부드럽다 이런 인상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핑크색 잔을 많이 사용하시죠. 또 유명한 센서리 잔도 핑크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오리가미 잔이랑 투웨이 잔에 핑크색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장님과 함께 실습을 했을 때도 다른 색은 잘 모르셨지만 핑크색 잔에 담았을 때는 확실하게 커피의 스위니스가 올라가는 걸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쪽을 좀 보시면 파란 쪽은 사실 하늘색 계통처럼 좀 모호한 색깔은 이런 노란색이나 붉은색처럼 다이나믹한 효과는 주지 못해요. 다만 파란색,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식욕을 감퇴 색깔이기 때문에 보다 비떠한 느낌, 쓴맛을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진한 색깔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색과 더불어서 저런 좀 진한 색상들은 커피의 집중도를 높여서 좋기는 해요. 하지만 보다 더 농도가 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두운 향미를 더 연상케 해서 우리 커피를 먹을 때 조금 더 쓴맛이나 좀 어두운 톤, 밝은 톤은 조금 저하시키고 어두운 톤은 살려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처럼 진한 색깔은 향미를 좀 더 어둡게 살릴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도한 색상이나 과도한 무늬 이런 컵이 있는 경우는 너무 커피 향미를 집중해서 경험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색깔 역시 혹은 무늬 다 신중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은 대표적인 3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컵의 형태를 바꾸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게도 있고 잔의 두께도 있고 형태나 그리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예를 들면서 제가 이 3가지 요소까지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2가지 대표적인 커피 성격을 들어서 제가 잔에 대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소하고 묵직한 커피와 화사하고 밝은 톤을 가진 커피로 제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고소하고 묵직한 커피는 저는 이렇게 두껍고 무겁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흰색이나 어두운 색상을 추천을 합니다.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 도자기가 주는 이 안정감과 그리고 어두운 톤을 가진 이런 색상은 마치 먹기도 전에 커피와 비슷한 색상이다 하고 커피의 향을 연상케 하면서 기대감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부드러운 재질, 세라믹이 익숙한 카페인 느낌이죠. 그래서 안정감과 동시에 편안함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잔들은 컵도 두껍지만 림도 두껍기 때문에 이 두꺼운 잔을 통해서 쓴맛을 더 부드럽게 중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먹으면서 촉감까지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자기잔이면서 동시에 두꺼운 잔들은 온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면서 이 온기를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묵직한 커피의 그런 묵직한 느낌과 비슷한 온도감을 함께 느끼면서 좀 더 매칭이 잘 될 수 있고 동시에 커피가 아니어도 핫초코 같은 음료 있죠?
그래서 묵직한 핫초코 같은 경우도 얇은 유리잔에 담는 것보다는 크고 묵직하고 온기가 잘 느껴지는 그런 큰 컵에 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저희 부장님께서 사무실에서 자주 쓰시는 라떼 잔이기도 하죠. 네. 네. 제가 라떼 쓰려고 사온 잔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잔이라서.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감을 주면서 커피색을 가지고 있고 묵직한 커피잔 그리고 넓은 림을 가진 것은 라떼를 먹었을 때 라떼 특유의 버터리한 마우스필과 부드러운 질감을 한층 높여주고 우유가 섞였기 때문에 커피의 농도가 좀 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유가 많아도 커피의 농도를 좀 더 올려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뜻하고 과일향이 있는 그런 커피에 어울린 잔인데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볍고 유리, 투명한 잔을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유명한 센서리 오리가미 투웨이 컵이죠. 여기도 유명합니다. 여기도 바벤시 컵입니다. 두 가지 다 유명한 컵인데 둘을 고른 이유는 브랜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다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가볍고 이제 과일 향이나 섬세한 향이 있는 커피들은 이렇게 작은 잔 혹은 투명하고 가벼운 잔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커피 자체가 가볍고 산뜻한 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컵을 들어 올릴 때부터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투명한 잔 같은 경우는 커피의 깨끗한 느낌을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커피의 클린컵이나 투명성을 좀 강조시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감도요. 그리고 이런 잔에 커피를 따라 드실 때는 이왕이면 잔의 반절까지만 따라 드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코가 컵 가까이 가더라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향이 올라오는 다양한 반사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만 담아서 에어링도 시켜주시고 공기와의 접촉도 시켜주시면서 동시에 보다 더 많은 향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잔이어도 반을 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컵은 브루잉도 그렇지만 에스프레소까지 가능한 컵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마침 붉은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섬세한 향미와 베리류의 톤까지 잘 살릴 수 있는 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센서리 번외편으로 해서 잔에 대한 것과 뭐 색상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좋은 잔을 어떻게 좀 골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최고의 잔을 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커피의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마시는 커피의 상황이나 온도나 내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고의 잔을 꼽기보다는 무던하게 여러분이 집에서 좀 고르시는 잔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딱 지금 제 옆에 그런 잔이 있네요. 제가 즐겨 먹는 러브라미스 잔인데요. 일단 센서리를 좀 무던하게 즐길 수 있는 잔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부 색상이 흰색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매한 색상이 안에 있는 것보다는 깔끔한 흰색이 들어있으면 커피의 색감과 크레마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물감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림의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 않은 잔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두껍게 되면 향미를 정확히 판단하기보다는 뒤로 쑥 넘어가 버려서 이제 뒤에 있는 혀만 사용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원래 가진 향미보다 좀 톤다운 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얇은 잔을 가지고 있으면 산미가 너무 강한 커피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부드럽지 않은 커피를 더 부드럽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를 가진 잔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근 잔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이 잡힌 잔들은 좀 흔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단 볼 때부터 좀 낯선 느낌을 주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근 잔이 그립감도 좋고 보기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둥근 느낌 자체가 무던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적당한 잔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잔, 너무 가벼운 잔은 커피가 어떤 커피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던하게 편하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면이 매끄러운 잔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림을 포함해서요. 혹시 너무 거칠거나 조금 서걱거리는 느낌의 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거친 표면의 잔들은 입술과 혀에 좀 거슬림을 주기 때문에 향미의 경험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무던하게 잔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반대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그래도 피해야 될 잔은 뭐가 있을까요?
PAR 잔이요? 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잔을 못 고른다면 PAR 잔을 고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잔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마침 있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내부까지 검은 잔을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흰 색깔 잔과 반대죠. 그래서 내가 마실 컵 안에 있는 액체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안쪽까지 보이지 않으면 괜한 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짙은 갈색이나 너무 짙은 검은색 잔을 쓰시게 되면 원래 커피 농도보다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한 커피를 서빙할 때는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액이 되지 않은 종이컵 있죠. 크라프트 종이컵 같은 경우도 잡을 때부터 좀 거친 질감을 주고 립에 담는 느낌도 좀 거칠고 그리고 과도한 무늬나 너무 무거운 잔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무늬는 잘 없으니까 무거운 잔부터 설명을 할게요. 너무 무겁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겁다는 그 느낌이 이미 너무 강해서 그 다음 향미를 경험하는 거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와 반대로 본인이 싫어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문구가 써있는 예를 들면 과한 얘기긴 한데요. 종이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는 예쁜 종이컵, 하얀 종이컵인데 하나는 똑같은 새 종이컵인데 소변 검사용 컵이다라고 적혀 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세 잔이지만 여긴 절대 먹고 싶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스타벅스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네. 너무 특정 로고가 딱 박혀 있으면 그것도 커피가 만약에 게이샤나 굉장히 비싼 커피가 담겨 있는데 기대감을 좀 저하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게이샤를 스타벅스에서 줄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짧지만 좀 굵직하게 커피와 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잔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커피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 또한 집에서 똑같은 커피를 내려도 남편과 제가 다른 잔에 나눠서 먹으면서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 어찌됐건 번외편이긴 했지만 센서리에 대해서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었을 때 집에서 마셨을 때 우리는 또 최고의 한 잔을 바랄 때가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제일 맛있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잔이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손님이 온다든지 저는 또 기분에 따라서 이런 잔의 변화로도 더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번 영상 보시고 집에 뭔가 저희가 말했던 범위의 그런 잔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커피 담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커피 맛을 아예 바꾸는 잔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또 맛이 좀 부족한 커피를 좀 덜 맛없게 해줄 수 있는 커피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컵을 고르는 재미를 더해서 커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해졌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커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